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중국 전기차가 가끔 보입니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가끔 봤는데 이제는 뭐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자, 중국 전기차 싸고 안전하고 좋다면 뭐 할 말 없습니다만은 중국 전기차의 특징은 폭발한답니다. 폭발하면 문이 열어지지 않고, 문이 열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은 그야말로 타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 비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중국 전기차를 사서 탄다는 거, 우리 국민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그냥 구글에 검색해 봤어요. 자, 이렇게 제가 그냥 구글에 아무 생각 없이 BYD 폭발 쳤더니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 폭발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폭발된 영상들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전기차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심해서 내가 안 타는 것까지 괜찮은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중국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중국 배터리를 장착했던 차가 불타면서 수백 명이 도피하고 피신하고 난리가 났죠. 인근의 국민학교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먹고 자고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부 좌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싹 대충 덮어가지고 그냥 거의 뭐 다 잊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민의 생명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버닝 차이나 EV. EV는 뭡니까? 일렉트로닉 비클, 전기차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수입되는 차가 바로 중국의 BYD인데,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고요. 내가 중국 전기차를 안 사더라도 옆에 중국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데이너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십시오. 중국 전기차 BYD가 불타고 있습니다. 뭐 그냥 구글에 검색하면 천지로 나오는 영상이에요. 자, 이것도 BYD가 불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BYD 공장 전체가 불이 났어요. 물론 뭐 중국의 BYD 공장이 9개나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개가 불난 거죠. 자, BYD's own factory caught fire at 3 a.m. The midnight fire at the world biggest EV, electronic vehicle이죠. 컴퍼니 BYD. 자, 이거 불난 거예요. 중국 신문에 나온 영상입니다. 제가 뭐 그야말로 조작하고 다닌 게 아니라 중국 그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홀딱 탄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중국 전기차 진짜 심각합니다. 옆에 차 다 타요. 바깥에 있으면 빨리 빼거나 뭐 되는데 지하 주차장에는 이 연기가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불이 나도 내 차를 빼낼 방법이 없어. 심각한 상황이죠. 자, 이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영상이죠. 소리는 줄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 BYD 불났죠? 문이 안 열어져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마 다 타서 죽었을 것 같아요. 문이 안 열어지잖아요. 중국 전기차의 특징은 뭡니까? 불이 나면 문이 안 열어진다. 야, 기가 막히죠? 문이 안 열어져요. 불이 났다면 주인이 나왔다면 주인이 막 나댈 텐데 주인이 없어요. 지하 주차장입니다. 우리나라 인천입니다. 자, 연기가 지금 무럭무럭 올라오고 있어요. 자, 완전히 폭발합니다, 이제. 자, 이거는 BYD도 아니에요. 벤츠입니다, 벤츠. 폭발했습니다. 벤츠인데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벤츠. 그래서 벤츠 자체가 이제는 뭐 짱치라 그러잖아요, 짱치. 부품도 전부 중국산을 쓰니까 이제는 벤츠가 더 이상 고급 상표가 아니라 중국산 자동차다,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중국산 차가,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뻥 터져갖고 한 5m 하늘로 날아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한 5m 하늘 위로 올라가요. 야, 이게 뭐 러시아산 탱크도 아니고 이렇게 하늘로 5m나 올라갑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예, 참 놀랍습니다. 자, 차가 달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이미 불 나가지고 여러 대 차량들이 아주 그냥 골조만 남아서 다 타버렸어요. 중국 전기차 불 나는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자, 여기는 다행히 주인이 도망 나와서 신고하고 있어요. 막 폭발하는데 이거는 폭탄이에요, 폭탄. 수리탄 정도가 아니라 그냥 155mm 곡사포 터지는 정도가 아니까. 이거 완전 폭탄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런데 중국산 전기차를 타신다고요? 참, 이거 진짜 정신 나간 짓이 아닐까 생각돼요. 완전히 불바다입니다. 완전 불바다죠. 자, 버스 한 대가 터졌어요. 옆에 다 터지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산악지방이 많기 때문에 터널이 많잖아요. 터널에서 한 대 전기차 불나면요, 진짜 양쪽 다 그냥 심각해지는 거죠. 어디나 불납니다. 어디나 불나요. 자, 여기 탁 부딪혔는데 바로 불납니다. 뻥. 충격을 받으면 바로 뻥. 여기 이 차는 도망 나와요. 다행히 도망 나옵니다. 죽진 않았어요. 야, 문 열어진다는 것 자체가 천만다행이네요. 중국차는 대부분 문이 안 열어져요. 자, 여기 BYD 공장 완전 불바다 됐죠? 완전 불바다입니다. 자, 여기 BYD 공장 완전 불바다예요. 자, 여기 완전 중국 BYD 공장이죠. 예. 자, BYD가 제일 물론 위험하겠지만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판매한 벤츠, 우리가 여태까지는 벤츠가 최고급 차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전혀 아닙니다. 벤츠가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아니면 배터리가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CCTV 영상에서 보듯이 벤츠 EQE에 탑재된 배터리가 페러시스라는 중국산이었어요. 그래서 발화가 돼가지고 인천에 있는 인천 송도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그 위로 가스가 연기가 올라가고 아파트 전체가 피신을 하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청소하고 정리할 때까지 뭐 일주일인가를 국민학교를 빌려서 살았죠. 자, 2024년 8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청라 국제도시 에듀웬 파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EQE 350 차량의 배터리에서 발화. 자, 그래서 이 엄청나요. 화재로 인해서 수도와 전기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15층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주민들이 문을 열고 긴급히 탈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 고층이 계단 위로 막혀가지고 못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헬기 구조를 기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177명이 출동했고요. 소방장비 62대를 동원해서 건물 안에 있던 103명을 대피시키고 106명이 베란다나 계단으로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20명 이상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기가 막히죠? 이게 중국 차 또는 중국 배터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BYD죠, BYD. 자, BYD의 창업자가 왕전복입니다. 왕전복. 뭐 이렇게 뜻으로 보면은 복을 전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전복됐다 그러면 뒤집어졌다는 뜻으로 해석하죠. 야, 그 차 뒤집어졌어, 전복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배 뒤집어졌어, 전복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왕전복인데 복을 전하는지 뒤집어지는지 어쨌든 이름이
아주 흉물스럽고 안 좋아요. 자, BYD가 어쨌든 간에 BYD가 10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10만 명. 어마어마하죠? 아니, 매출이 늘고 세계 최대 타이틀을 거머쥔 전기자동차 1위 아닙니까? 판매 1위. BYD가 정반대로 직원을 10만 명을 잘랐어요. 자, 2024년 여름, 2년 전이죠. 여름,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봄은 언제입니까? 3, 4, 5가 봄이고요. 6, 7, 8이 여름이고 9, 10, 11이 가을이고 12, 1, 2가 겨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6, 7, 8, 3개월 동안 20만 명을 뽑았어요. 2년 전에. 그래서 매일 하루에 2,000명씩 뽑아지긴 겁니다. 그래서 막 그 BYD 공장으로 몰려드는 그 구직 인파들이 전 세계 언론을 도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공장 앞에 줄을 선 구직자 사진, 장사진이죠. 긴 뱀처럼 쭉 들어서 있는 줄, 온통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 BYD가 대단하구나, 명성을 막 높였어요. BYD 창업자 왕전복, 복을 전한다? 제가 볼 때는 뒤집어진다로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모카라는 채널에서 BYD 전기차 폭망한다. 큰일 났다. BYD 파산 위기에 처했다. 근데 사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랑스럽게 BYD 직원이 100몇 명이다. 이제 우리 직원이 100만 명이야. 그리고 연구 개발자, 즉 엔지니어가 11만 명이야. 세계에서 연구원이 제일 많은 자동차 회사야. 그러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중국에서 박수갈채가 써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 우리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되는구나. 중국인들이 막 국뽕에 차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100만 명은커녕 90만 명도 안 돼요. 13만 명이 줄었어요. 87만 명입니다. 자, 이거 국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BYD 중국 전기차 불났다. 근데 중국에서 난 게 아니라 연희동에서 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홀랑 타가지고 끌어올리는 사진이죠. 자,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 1위에 올라섰습니다. 언제? 작년 말이죠. 자, 그 회사 BYD가 직원이 왜 이렇게 100만 명이라고 떠들다가 이렇게 10만 명 이상이 줄었을까요? BYD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 조직을 다시 짰어. 효율을 높였어. 관리 비용을 절감했어. 근데 판매가 줄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이렇게 보도했어요. 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 보도된 내용이죠. 한국에 처음 팔린 BYD 전기차. 한국에 최초로 돈 1호 BYD 차가 폭발했어요. 네. 정명 충돌해가지고 불길에 휩싸여서 난리가 났죠.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중국 전기차 안 샀죠. 앞으로 사지 마십시오. 자, 국내에서 터진 겁니다. 이거 외국이 아니에요. BYD는 중국 내 공장이 9개가 있습니다. 공장 9개가 있는데 3교대로 해요.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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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이 24죠. 그렇게 해서 1년에 훌로 돌리면 650만 대를 찍어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얘들만 만들어도 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갑자기 3교대를 2교대로 줄였어요. 예, 야간 근무를 없앴다 이거죠. 그냥 오전 근무자, 그죠? 오전 근무자, 오후 근무자로 해가지고 야간 생산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BYD가 진의 차가 폭발했는데 이걸 삭제해버렸어요. 요거. 자, BYD 차죠? 폭발해서 아주 홀랑 탑니다. 근데 이거를 중국 공안에 신고를 해갖고 삭제해버렸어요. 왜 삭제합니까? 뭐가 부끄러워서? 고치면 돼요. 이런 불량이 있으면 고치면 될 텐데 애들은 고칠 생각이 없어요. 신고해가지고 아, 저거 BYD를 음해하는 거야. 음해하기는 뭘 음해해. 자기네 차가 불이 난 건데. 이게 중국 차예요. 그래서 중국 차를 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해당 영상을 삭제했고 신고해가지고 영상 올린 사람을 다 깜빵에 쳐넣었어요. 물론 이건 중국이겠죠. 기가 막힙니다. 자,
BYD가 신규 생산 라인 계속 만들겠다는데 이것도 취소해버렸어요. 야간 근무자 없애버렸습니다. 자, 정상적인 근무하면 보급이 낮아요. 근데 밤에 근무하면 2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YD에 취직한 사람들이 야, 나 이제 하루는 주간 근무, 하루는 야간 근무하면은 이틀 근무하면 사흘치 봉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러면서 BYD에 들어왔는데 야간 근무를 없애버려서 봉급이 얼마 안 되네? 나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밤 근무를 없애고 야간 근무 수당과 잔업 수당을 삭제해버리니까 직원들 봉급이 확 주니까 직원들이 나가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왜 들어왔나 하면은 야간 근무, 초과 근무, 잔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걸 싹 없애버렸어요. 봉급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조용히 1년 만에 10만 명이 줄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약직 있잖아요. 계약직은 계약 연장을 안 해주고 야간 근무를 없애니까 나가버린 사람까지 해서 10만 명을 정리했다. 자, BYD가 이렇게 감사에 들어가고 봉급을 줄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안 팔립니다, 차가. 2026년 전반기에 178만 대를 팔았대요. 많이 팔았네요. 그럼 뭐 1년이면 거의 350만 대 이상 만들겠네요. 야, 엄청나네요. 그래도 2025년보다 16% 판매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반이 줄었어. 거의 40% 이상이 판매량이 줄어서 중국 국내에서는 끝나버린 거죠. 결론은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다. 자, 2025년 3분기부터 매출이 급감합니다. 2025년 작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33% 줄어요. 3분의 1 줄죠. 그 다음에 4분기에는 38% 줄어요. 거의 뭐 반으로 줄어요. 그 다음에 2026년, 그러니까 올해 2026년 1, 2, 3, 1분기에는 영업 순이익이 60% 줄었대요. 그럼 뭐 반 이하로 줄은 거예요. 완전 작살난 거죠. 그런데 자금 사정은 지옥입니다. 당장 급한 빚이 14조 원이라고 해요. 현금이 안 돈다는 얘기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이 BYD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야, BYD 이거 망하겠네. 주식 팔고 나가자 이거죠.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반으로 줄고 근데 또 거기다가 매출이 줄어요. 돈은 4배로 나갈 돈이 4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은 2분의 1로 줄고 나갈 돈은 4배로 늘었다. 회사 망하는 길이죠. 자, 2025년 460만 대를 팔았대요. 그래서 150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6년 사상 최초로 100만 대를 돌파했어요. 2026년 전반기에. 많이 팔았네. 자, 근데 이게 판 게 아닙니다. 그냥 외국으로 밀어냈어요. 외국에 그 BYD 딜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딜러들한테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딜러들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그 보세 창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 지역. 이 수입항 항구의 그 공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중국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매출이 반으로 줄었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판매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일단 대리점으로 나가면 판매로 봐버립니다. 그런데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대리점은 그냥 원가 또는 원가 이하로 막 팔아버려요. 밀어내기 해버려요. 그런데 대리점은 제값을 받아야 되니까 안 사니까 야, 우리 30% 깎아줄게. 이거 중고야. 그렇지만 0km 중고야. 이렇게 해서 0km 중고차로 신차 중고를 마구마구 팔아제낍니다. 고객이 차량 구입해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판매 처리되는 거예요. 대리점 창고에 넘기기만 하면 매출 처리돼요, 본사는요. 그러니까 뭐 엄청 팔았다는데 그 파는 게 아니라 대리점에 밀어낸 내용이에요. 돈도 안 받은 거예요. 대리점은 재고가 쌓이죠. 중고차로 하고 떠리로 막 팔아버립니다. 자, 중국 승용차 협회가 집계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중국 국내에 350만 대의 그 대리점에 중고가 쌓여 있다. 재고가 쌓여 있다 이거예요. 팔리지 않은 중고가 350만 대. 이거를 신차 중고로 해서 덤핑, 뭐 30%, 40%씩 덤핑, 거의 반값에 파는 거예요. 자, 덤핑 세일의 전문공입니다. BYD가 22개 모델, 모델도 많아요. 모델이 많으면 하나에 집중할 수 없죠? 그러면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모델을 줄여야 됩니다, 사실은요. 자, 34%까지 덤핑을 합니다.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에 판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경쟁업체는 당연히 더 싸게 팔아야 되죠. 1위 업체가 덤핑을 하는데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덤핑 안 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계속 깎아주기 전쟁을 합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말하는 내권, 뭐 중국말로 하면 내이쥔. 자기들끼리 똘똘 말리는 거예요, 그냥. 내이쥔. 자, 그래서 내이쥐안이네, 내이쥐안. 이 전기차 업체가 500개랍니다, 500개.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다 망하고 결국은 2030년 되면은 뭐 5개에서 한 7개 살아남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멈추기로 했다. 지들끼리 막 싸우는데 대안이 없어. 아예 그냥 회사 문 닫아버리자. 그래서 영어로는 인볼루션, 내권, 내이쥐안. 이 짓을 하고 있다. 자, 1등 BYD가 34% 던지니까 후발주자는 당연히 던지죠. 후발주자들은 47%까지, 즉 반값에 판다 이거예요. 안으로 계속 말려 들어가는 자기 살 갉아먹기. 내권, 내이쥐안, 영어로는 인볼루션. 그리고 중국차 평균 영업이익률이 5%랍니다. 100만 원짜리 팔면, 1000만 원짜리 팔면,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차를 팔면 어떻게 해요? 50만 원 남는 거예요. 자, 그것도 50만 원 남는 것도 아주 편법을 썼을 때 50만 원 남는 거예요. 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철광을 사와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페인트를 사와야 되죠. 타이어를 사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엔진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오고 나서 돈을 안 줘. 그리고 이 자가 발행 전표를 줘요. 전표. 이게 뭐 수표도 아니고 뭐 이게 실제 도장까지 찍혔잖아요. 중국 공산당 나오다 딱 찍혀 있죠. 그냥 자기 전표예요. D렌. 이게 이 D자는 앞으로 나갈 D자인데, 이게 뭐 연자는 연결할 연자예요. 기가 막혀요. 이걸 줘요. 90일 후에 돈 줄게. 근데 회사는 망하게 생겼죠. 타이어 만든 회사 돈 못 받으면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또 깡을 받겠죠. 깡을 하겠죠. 그러면 부품 그러지 않아도 싸구려 싸게 넣었는데 그 깡을 해서 또 5% 깎으면 그 회사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자기압 수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자기압 수표는 뭐예요? 내가 이 수표를 가지고 가면은 은행에서 돈을 준다 이거잖아요. 이거 내가 90일 후에 돈 줄게. 또는 180일 후에 돈 줄게. 그냥 BYD가 자체 발행한 종이 쪼가리예요. 이거는 은행에 가져가면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은행에 미리 가져가면 할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받을 날짜가 뭐 열흘 남았는데 미리 돈을 땡기면은 열흘치 이자만 주면 그냥 돈 받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야 수표. 이걸 누가 받아주겠어요, 이걸. 은행 수표도 아니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남는 장사 하는데도 그게 정상적인 이익이 아니고 하청업체를 갉아먹는 장사를 합니다. BYD 부품 회사 현금을 대신 자기들이 그 D렌이라는 걸 가지고 갉아먹는 거예요. 만기의 현금인데 현금을 땡기면 수수료 5% 줘야 돼. 부품값을 지금 아직 안 준 게 76조 원.
그 장부 밑에 딱 깔아놓고 그 돈으로다가 연명하는데 그래 봐야 5%밖에 안 남는다. 그러니까 그나마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0km 그냥 출고만 된 거를 중고차를 해가지고 확 깎아주고 또 팔아. 이렇게 꾸민, 이렇게 조작한 세계 1위. 자, 은행 돈 빌려서 봉급 주고, 또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또 주고, 또 대출 받고, 이렇게 만든 세계 1위. 그 세계 1위, 가짜 세계 1위 밑에 은행 직원이 87만 명이라니까. 이거 파는 영업사원, 그 부품 대주는 부품 공장 직원, 하청업체 직원 뭐 합쳐가지고 이 BYD 밑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겠죠. 가짜 왕관 밑에서 수백만 명이 먹고 산다. 이 위태위태한 구조가 흔들리면 망하는 거죠. 자, 딜러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판매 1위였던 BYD 국내 대리점이 어느 날 갑자기 문 닫고 도망가 버렸어요. 직원들 봉급주 몇 달 동안 밀렸고요. 줄 돈이 많은데 차는 안 팔려. 그러니까 사장이 문 닫고 도망가 버렸어. 자, 그런데 그 대리점에다가 차가 뭐 신형 모델이 언제 나온다 그래서 미리 돈을 다 줬어. 3년치 보험까지 다 냈어. 그런데 그 딜러가 문 닫고 도망가 버렸어요. 평생 무료 점검한다는 AS 장기 계약해서 돈 다 냈는데 딜러가 문 닫고 도망가 버렸어요. 차값 뭐 다음 달에 차 나온다 그러니까 차값 미리 다 주고 차 나올 날만 기다리는데 딜러가 문 닫고 도망갔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뭐 자동차 대리점이 문 닫고 도망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모든 돈들은 전부 공중으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2년 전인가요? 중국의 최대 부동산 기업 헝다가 망했죠. 그런데 BYD도 똑같이 망할 거라는 예상을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헝다 파산했지 않습니까? 자, 400조 빚을 남기고 무너진 중국 부동산 공룡 헝다, 항대, 에버그란데죠.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받은 돈으로 덩치를 키우고 왕창 키웠는데 돈을 이미 다 받았는데 아파트를 짓지도 않았어. 그 사람들은 그냥 쪽박 차는 거죠. 자, 시진핑이 은행 대출을 조였습니다. 야, 니들 너무 빚이 많아. 은행 보고 항대에 돈 빌려주지 마라. 그리고 돈 빌려준 거 빨리 회수해. 시진핑 한마디에 헝다그룹 항대가 망해버렸어요. 자, 거기 관련된 업체들 철근 업체, 콘크리트 업체, 뭐 시멘트 업체, 어마어마한 업체 다 망했겠죠. 자, 그런데 시진핑이 은행 대출을 조이자 한 방에 쓰러진 거인 항대, 남의 돈으로 버텼습니다. 얘들도 너무 막 그냥 벌리면서. 근데 홍콩의 GMT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굉장히 유명해요. 경영 분석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영 컨설팅 회사예요. 2017년에 항대가 무너질 것 같다 저거. 그렇게 경영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기사에 나왔어요. 근데 진짜 항대가 무너졌습니다. 그 GMT, 홍콩의 GMT 회사가 BYD가 바로 자동차 업계의 항대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제 BYD도 무너진다는 얘기죠. 자, BYD가 단기 부채가 60조 원. 근데 실제 부채는 은행에 빌린 거 뭐 해갖고 600조 원이 넘는다 이거예요. 진짜 부채가. 자, 2025년 BYD 주가가 작년에 30%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주가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BYD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이런 예측 아닙니까? 아, 이게 돈 만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귀신이에요. 다 미리 봅니다. 그 주가 지수는 미래의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진짜 2026년에 BYD가 작살나고 있습니다. 2025년 작년 6월 달에 시진핑 정부가 하청대금 그 180일 하지 마라. 물건 받으면 60일 내에 돈 줘.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180일, 3927? 그러니까
270일이네. 거의 1년이다 주는 거네. 이걸 60일로 확 땡기니까 그 돈으로 버티던 BYD의 모가지를 조르는 형상이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빚으로 연명하던 76조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BYD라는 회사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링거 줄인데 그 링거 줄을 확 빼버린 거예요. 자, 애시당초 이 아사리판 깔아준 시진핑 정부. 2009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무지막지하게 줬습니다. 어차피 석유차, 경유차는 게임이 안 돼. 일본 차에 게임 안 되고 독일 차에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야, 우리 승산 없어. 그러니까 우린 전기차로 가자. 그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이 무지막지하게 이 지원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500개의 전기차 회사가 탄생했어요. 500개.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야, 이제 안 되겠다. 네이주안, 내권, 인볼루션이 들어가니까 자, 망할 놈 빨리 망하게 하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정부 지원금 끊어버리고 은행에 그 전기차 회사들 돈 빌려주지 마 이렇게 돈줄을 죄니까 체력이 약한 전기차 회사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5개 내지 한 7개만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시진핑 정권이 반내권 정책. 그러니까 니들끼리 제살 깎아 먹지 말고 힘없는 놈은 빨리 문 닫아 이거죠. 제살 깎아 먹기를 끝장내는 반내권 정책. 안티 인볼루션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중국에는 이제 앞으로 한 4개 내지 5개 내지 한 7개 정도 전기차 회사가 살아남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차가 너무 쌉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차를 사요. 참 심각하죠. 인천 송도에 아파트 그 불타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아파트 전체가 완전히 박살났던 거 기억하시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이 안 열어서 타 죽고 그러는지, 국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중국차가 폭발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중국차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중국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정말 조심하십시오. 지상 같으면 어떻게 도망갈 방법이 있어요. 불나면은 내 차 빨리 빼버리면 되는데 이 지하 같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연기가 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 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게 중국 전기차라는 거 아시고 중국 전기차를 진짜 온 나라가 경계해야 됩니다. 싼 게 아니에요. 중국 전기차 문 안 열어져서 타 죽는 거 수없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전기차를 산다고요? 지금 BYD가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줘서 중국 전기차의 위험, 그냥 BYD 폭발, 중국 전기차 폭발 이거만 치면 동영상까지 다 나와요. 친절하게 구글에다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이 중국 전기차의 무지막지한 진출에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